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털고없기 16회 방송입니다. 예, 대선 보도 자세히 보기. 예, 오늘 2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대통령 선거일 딱 20일 남았습니다. 네, 내일이면 또 앞숫자가 1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저희 오늘은 포탈 뉴스를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포탈 평소에도 많이 보시죠? 거의 매일 보실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통해서. 저희가 1월 5일 발족한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에서는 신문방송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뿐만 아니라 포탈 뉴스 유튜브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첫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맡고 있는 포탈 뉴스 팀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언론노조 이준영 전문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영 전문위원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 민원연 처음 오셨죠? 이 스튜디오에 처음 예, 오셨죠? 스튜디오 처음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첫 출연이신데 이준영 위원님 본인 소개를 좀 짧게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언론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이번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포털 모니터링 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여기 스튜디오는 처음 왔고 스튜디오가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들이 많아서 떨립니다. 예. 네. 근데 이준영 위원님 사실은 언론 학자시잖아요. 연구자시죠. 맞습니다. 연구자입니다. 네. 지금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수료를 이제 하시고 과정을 수료하시고 논문을 쓰고 계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박사라는 게 예전에는 만물 박사라고 할 정도로 아시는 게 많은 분인데, 네, 더 전문성이 있어서 오늘 또 더 유익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탈 지금 저희 모니터링 저희가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포탈 모니터링을 저희 하게 된 요번에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하게 되는 포탈 뉴스 모니터링 그 활동 내용. 그거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 환경의 문제를 조망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포털에 의한 또 보도 배치,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 국면에서 네이버 이제 가장 이제 큰 포털이죠. 네이버에 많이 본 뉴스를 분석합니다. 네, 사실 선거보도 감시다 또는 선거 미디어 감시다 이러면 주로 신문방송 또는 뭐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 왜 포탈까지 하지? 유튜브는 또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포탈 뉴스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아주 집중적으로 이준영 위원님이 이제 주관을 하셔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포탈 뉴스 선거 시기에 감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대로 이번이 처음 포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니고요. 지난 2021년에 보궐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장 보도를 마찬가지로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분석을 했었고, 사실은 이걸 하게 된 이제 이유라고 한다면 포털이라는 플랫폼이 가장 큰 언론 보도 창구 중에 하나, 혹은 가장 큰 언론 보도 창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커졌는데, 특히 이제 신문한테는 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포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단순히 신문 방송에 있는 일이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옮겨져 와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포털에서의 언론 행위라는 게. 그래서 한 창구에서 이를테면 여러 언론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사를 쓰고 제목을 달고 그리고 기사를 포털에 싣는 방식 자체가 신문 방송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기사를 선택하고 독해하는 방식도 당연하게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특함,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독특한 언론 환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그 필요성도 있지만 뭐니 해도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어느 한 매체의 영향력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막강하다, 이게 있는 건데요. 지금 1등 신문 자체는 조선일보 몇십 개
몇백 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 물론 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본 수치는 없지만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씩 보게 되는 네네. 포털 뉴스가 그 유권자,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 노출 빈도부터 시작해서 영향력은 정말 크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포털 뉴스가 어떻게 뉴스를 배치하고 유통하느냐가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국회의원을 배출하거나 이렇게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네네. 네,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털 뉴스 이제 첫 번째 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선거보도 20대 대선 선거보도 네네. 관심 있게 쭉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번 선거보도 좀 특징이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지난번 분석 이제 서울시장 국면에서 분석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정책에 관련된 기사보다는 비정책, 정책과 관련 없는 뭐 후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향, 뭐 단신 이런 것들이 주로 기사를 이제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약 9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후보자, 배우자 관련 논란들을 다루는 기사의 비중도 굉장히 높았다는 거. 또 네. 이런 뭐 후보자의 배우자 논란이 이번에 또 크게 부각되는 것도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기사량 자체가 이제 포털은 많이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언론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나 뭐 이런 거 없이 보도자료나 뭐 기자회견에서의 뭐 한마디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싣는 그런 보도도 굉장히 많아졌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거보도의 특성이 포털 뉴스에도 사실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포털 뉴스가 또 뉴스 정보를 유통하는 특성이 또 기존 신문 방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또 어떤 영향으로 유권자들에게 또 미칠지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이제 첫 번째 보고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번 포털 뉴스 모니터 첫 번째 그 보고서의 제목이 좋은 정책 기사, 포털에서는 안 보인다. 이런 제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기사, 정책 기사가 있네? 네네. 네. 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털에서는 안 보이네? 이러는데, 요번 보고서의 핵심,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신 거죠? 예. 차장님께서 이렇게 의아해 하셨던 것처럼 네. 사실은 정책 보도가 없다. 이렇게 시민들이나 언론 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이 그렇게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정책 보도는 없고 비정책 보도만 많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미 전부터 언론에 대해서 정책 검증, 정책 분석, 유권자 중심 기사 이런 거 부족하다라고 지적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여러 언론사들이 심층성이나 기획성을 담은 보도를 내놓고 그리고 포털에 언론사 편집판에도 전면 배치하는 등의 네.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해왔던 있다. 거죠. 네. 예. 이번 대선에서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많이 본 뉴스, 네. 이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뉴스에는 그런 뉴스들이 기획성이 있는 심층성이 있는 보도들이 선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보고서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선거보도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선거보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좋은 보도도 있고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네네네. 특히 포털에서 하루에도 선거보도 관련해서 각종 의혹, 뭐 네거티브 이거는 많이 본 뉴스 상위를 다 차지하고 포털 뉴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눈에 띄는데 이렇게 유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보도, 정책 보도는 언론사들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건데요. 그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편집이 요즘에 바뀌어서 왼쪽은 언론사에서 송고한 건데 네이버에 그대로 보이는 게 네네. 있고요. 오른쪽에 탭이 픽이라고 네네네. 있어서 그거는 이른바 기획보도라든지 심층보도 네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그러죠. 그냥 딱 모바일이나 PC에 들어가면 보여지는 첫 화면은 그 픽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네네. 픽은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한 번 누르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시민들, 이용자들이 그냥 펼쳐진 거를 보게 되지. 네네. 안 하게 이게 한 번 더 누르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네.
이렇게 좋은 보도 같은 경우를 오히려 네이버 등 포털이 이 픽을 아예 디폴트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요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뭐 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그 요구로.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포털뉴스 팀에서 유권자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 보도를 꼽았습니다. 네. 네, 그걸 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한겨레 보도 네네. 1월 3일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나의 선거, 나의 공약 기획 보도를 꼽았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말씀대로 나의 선거, 나의 공약이라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의제 6개를 골라서 유권자 100명의 심층 인터뷰를 담는 그런 방식의 보도입니다. 저희가 이번 첫 번째 보고서를 이제 쓰는 기간에는 네. 1월 24일에 플랫폼에 포획된 삶이란 기획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뭐 단순히 포털에만 뭐 네이버 픽이 된 게 아니라 지면에서도 이제 상위 지면에 네. 밀어줬을 정도로 굉장히 한겨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네.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플랫폼의 폭력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플랫폼 지배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 실상을 잘 알기란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뭐 플랫폼에서 노동을 하시거나 플랫폼에 관련된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네. 분들의 실상을 알기는 어려운데 이런 분들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또 뭐 뼈저리게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날 또 당일에 한겨레 랭킹 뉴스에는 이렇게 좋은 기획 보도가 랭킹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예, 한 건도 못 네. 올라갔습니다. 그건 참 아쉬우네요. 맞습니다. 예, 뭐 가장 많이 읽힌 건 뭐 저희 김건희 씨 무속 논란, 네네. 뭐 이재명의 눈물 뭐 네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참 이렇게 좋은 유권자들이 꼭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KBS의 공약 검증 기획,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이것도 아주 좋은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네네. 네,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셔요. 예, 이 KBS의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기존의 언론 보도가 후보자, 정치권, 전문가 이렇게 엘리트 중심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네. 목소리를 담고.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시민 중심 의제를 선별하고 후보자에게 그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기자가 검증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 일자리, 미래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아주 알차게 이어졌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도 많이 본 뉴스에는 꼽히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날 KBS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눈물, 뭐 무속, 뭐 이런 그 논란과 관련된 보도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정말 이게 좋은 보도들은 그 포털에서 정말 이 네이버 픽 같은 그런 좋은 기획이나 심층 기사가 우선 보여지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획 보도도 있어요. 예. 네.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경향신문의 기획 보도 제목은 이제 무가당 프로젝트라는 이제 기획인데 네. 2030의 무당층 이제 뭐 특정 당파를 지지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100명에게 이제 화상 대화를 이제 시도한 이런 기사입니다. 이를 네. 통해서 최근에 뭐 2030을 뭐 이를테면 이대남 뭐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키워드로 묶어내려는 이제 언론 혹은 정치권의 시도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방식으로 단일하게 묶일 수 없다. 라는 걸 조금 그러니까 2030의 목소리가 그렇게 단일하게 맞습니다. 평가되거나 재단될 수 없는 거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네. 더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네.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쪽만을 사실은 과잉표상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 후보 30몇 프로, 누구 후보 40몇 프로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사실 그걸 지지하지 않는 쪽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좀 과소하게 표상하고 나머지 그렇게 지지하는 쪽을 과잉 표상하는 그런 네. 방식의 여론조사, 언론의 보도 행태 이런 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첫 번째 보고서로 민원연에서 정리했던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3편이 나갔는데 네네. 그중에서 아주 주요하게 지적했던 점도 이 점이었어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 특히 세대별로 보면 2030의 무응답 비율은 막 30% 이상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무응답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 사실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게
그게 수치로서 유의미한 그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 무응답층의 비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예, 이렇게 무응답보다 훨씬 작은 수치에 예. 지지하는 후보들을 서열화하거나 순위로 보도하면서 마치 2030의 표심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과대 포장돼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무응답 비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언론이 또는 여론조사 업체가 무응답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그 무응답자의 민심을 들어보고 분석하는 시도를 먼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건데 요번에 경향신문도 이런 현상 속에 가려진 실제 2030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예. 이거를 직접 들어보려는 시도였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요번 기사에서 2030이 보니까 제목이 이러네요. 첫 번째 기획은 국힘 이재명, 민주 윤석열, 그래도 똑같은 이상한 대선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선 공약이 7글자다. 예, 이게 예. 7글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예, 이거 것 같은데요. 실제 2030 우리의 그 청년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펼쳤는지는 경향신문 보도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책 보도, 선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의 지금 정책 기획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네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보도가 유권자, 시민, 그리고 독자, 시청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네네. 네,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정책 보도 더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알리는 것보다 정말 이른바 정책으로 좀 더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포털 뉴스 모니터링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대선 국면의 이제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언론과 이용자의 행위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를 많이 써야 하는, 왜냐하면 기사가 많아야 눈에 띄니까요. 포털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뭐 단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획 기사와 똑같이 한 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네. 기사 하나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 기사가 눈에 덜 띌 수밖에 없겠죠. 신문 지면이나 방송보다는. 게다가 네이버 뉴스의 언론사 편집 툴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를테면 텍스트 4줄에 썸네일 2개 정도로 언론사가 한 판을 이제 편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용자가 기획성이나 심층성이 있는 기사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자연스럽게 선정적인 제목이나 단독 이런 걸 붙인 기사가 네. 클릭을 유도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면밀히 살피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포털을 이렇게 아주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석을 했던 시도를 지난해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도 네네. 했고 또 그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준영 의원님이 하셨는데 네네. 당시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이게 저희 포털 등에 정말 잘 대응하는 언론사가 예.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처럼 네네. 온라인 뉴스에 대한 그 취재와 편집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언론사, 예. 또는 연합뉴스처럼 하루에 1일 뉴스 생산, 그러니까 뉴스를 송고하는 양이 제일 많은 언론사, 네네. 이렇게 조직과 규모가 되는 언론사가 유리하게 돼 있다. 네네. 네, 이런 분석도 당시 했었는데 네네. 지금도 그런 언론사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지금 뭐 통계적인 수치가 완전히 분석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대선이 이제 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포털에서도 언론사 간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 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일보 네. 같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도 크지만 사실 네. 디지털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기사나 오히려 적은 양의 기사를 송고하더라도 네. 더 많은 뷰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 보면 요 대목이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포털에 많이 본 뉴스에서 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서 취재한 경우 네네. 또는 인용한 취재원의 수가 제로였다. 네네. 0명인 기사가 전체의 87.2%. 네. 그러면 사실 기사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또는 최소한 전화 취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그만큼 보도자료나 SNS, 라디오 출연 받아쓰기 기사가 포탈을 여기 보니까 점령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저는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었어요. 네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예,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 어떤 네. 언론사들의 노동 환경 네. 이런 것들이 포털과 관련된 이런 네.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나거나 취재원을 직접 네. 만나거나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는 일조차 네, 사실 어떤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것보다 훨씬 품이 많이 드는 네. 작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기자 혹은 언론 노동자들이 하고 싶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뉴스라고 하면 보통은 기자가 취재했다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취재 안 하고 쓴 기사네, 그냥 받아 쓴 기사네, 또는 복붙이라 그러죠. 네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기사네. 가장 또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는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커뮤니티에서 출처도 없이 인용도 없이 확인도 없이 맞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쓰는 예. 그런 기사가 늘고 있다라는 네네. 이거는 상당히 저널리즘 질을 떨어뜨려서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네네. 이번에 이 선거 보도에서도 이렇게 지금 포털에 노출된 기사의 87.2%가 이렇게 쓰여진 기사다라는 거는 참으로 이 좀 암울하면서도 예. 언론 내부에서도 좀 이거는 기자들부터 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진짜 고심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는 언론이 이게 중개소로 전락하겠어요. 예. 예, 보도자료 전달 중개소, 커뮤니티 중개소 이렇게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예. 이제 우리 이게 민원연은 저희가 시민언론단체로서 보도 감시하고 그럴 때와 언론 노조 안에서 기자 등 언론 노동자가 직접 본인들이 취재하고 쓴 기사를 직접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또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대안을 또 제시하고 이러는 거는 좀 또 다른 의미가 될 텐데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겠지만 저희도 밖에서 네네. 언론 노동자들이 이런 뉴스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다. 네네. 이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오늘은 포탈 뉴스 첫 번째 저희 대선 미디어 감시원에서 발표한 좋은 정책 기사가 포탈에서는 안 보인다. 네, 이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또 두 번째 보고서가 나오면 또 이준영 위원님 모시고 또 포탈 뉴스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볼 것인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16회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대자보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도 고은지 기쁨의 날의 활동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